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이루는 최소한의 구성원 단위,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일컫는 말로 가족이란 말과 식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예전에 어느 스웨덴 사진작가가 한국에서 청국장을 냄비에 끓여 밥상 한가운데 놓고 식구끼리 같이 떠먹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한국은 위생관리가 안 된 민족이라고 했다지만 요즘에 와서는 정말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식구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민족의 유산이자 전통이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진정 옛날과 같은 가족애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식구란 게 있기는 할까요?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우리의 단어 식구가 그립고 그 시절이 그리워지죠. 그런데 가족은 뭘까요?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죠.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한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일가, 일본은 가족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즉,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식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한문으로는 밥식, 입구자지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입,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내나 자식을 소개할 때도 우리 식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집에 살아도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식사를 할 기회가 없다면 엄연히 말해서 핏줄이기는 해도 식구라 할 수는 없죠. 최근 한국 가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가족 간의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풍조가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몇 년 전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고된 이민 생활 속에서도 6남매를 모두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에 보내고 미국 최고 엘리트로 키운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가족이 함께 했다며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네요. 요즘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식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밥상머리뿐인데요.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온 식구가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버지의 출근 시간, 자식의 등교 시간이 다르다 보니 각자 일어나자마자 허둥지둥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또는 우유 한 잔 서서 마시고 나가기가 일쑤고요. 그리고 저녁 귀가 시간도 각자 달라서 저녁 식사를 한 식탁에서 하기는커녕 언제 귀가했는지 서로 모르고 각자 방에서 잠자기 바쁘답니다. 심지어 요즘 신세대나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아침을 안 먹거나 저녁을 안 먹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일상의 연속이니 밥상머리 교육은 고사하고 어떤 때는 며칠간 얼굴도 못 볼 때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인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늦게 귀가하는 식구를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아랫목이나 장롱의 이불 속에 밥을 묻어두곤 했잖아요. 식구가 먹는 밥의 온도는 곧 사랑의 온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식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는 뜨끈한 국과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기밥솥이 그 자리에 대신 놓여 있고 라면 등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제품이 집집마다 절비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필요할 때면 밤중에라도 각자가 알아서 처리하게끔 너무도 친절하게 배려되어 있습니다. 요즘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에게 밥상 차리라고 했다간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어딜 돌아다니냐고 핀잔 듣기 십상이고요. 부엌에 라면이 있으니 끓여 먹으라고 합니다.
느닷없이 소낙비 오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에는 우산을 받쳐들고 언제 올 줄도 모르는 식구를 기다리는 그 많은 모습들을 요사이는 볼 수가 있는가요? 그러나 요즘 주부들의 태만이 나름대로 직장과 할 일을 갖고 있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해도 현실은 너무 메마른 것 같습니다. 자식이 뭐 좀 해달라는데 해주지 못했을 때는 고개 숙인 부모를 향해 자식은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지고 들 때도 있답니다. 옛날에는 아내와 자식이 가장의 위압적인 은사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했지만 요즘은 그 반대로 가족들이 던지는 무심한 투정 한마디에 그 집의 가장은 속마음에 피멍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단지 자기 소친 양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낼 뿐입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오늘날 아버지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직업 형편상 귀가하는 시간이 대체로 늦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가장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자는 경우가 많답니다. 어쩌다 아이들이 깨어있거나 일찍 귀가를 하더라도 컴퓨터나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제 방에서 근성으로 인사만 건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밥상머리 교육이나 대화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나아가 얼굴은 자주 못 보더라도 서로 각자의 시간과 생활은 간섭이나 침범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찬바람 불 듯 집안 분위기를 냉각시킨답니다. 평소에 눈길 한 번도 준 일이 없던 애완견만이 한밤중에 쓸쓸히 반갑게 맞아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시대와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자식이 결혼으로 분가하기까지는 가급적 식구들과 지지고 볶는 생활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식구이고 진정한 삶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식구란 정겨운 단어가 그립고 어릴 때 빙둘러 앉아 함께했던 밥상이 정말 그립습니다. 어머니 밥상이 그립습니다.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 형제만한 보약이 없을까요? 오늘은 식구라는 개념의 의미와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예전처럼 자식이 많지 않고 자식도 많아야 2명 정도이고 내 자식만 귀하게 생각하는 부모 세대도 문제가 많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사회 공동체를 위한 생각도 우선해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나부터,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족은, 우리 식구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에 신경을 써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